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구도가 네. 저희 초창기로 돌아가네요. 그러게요. 약간 초창기에 진짜 이게 힘들 때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나고. 오늘 왜 이렇게 둘만 하게 됐죠? 예,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지난밤에 발등을 좀 다치셨답니다. 네. 그래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그 휴식이 필요해서 뭐 저희가 그러면 쉬시라. 이번에 차는 우리 둘이 해먹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패착이거든요. 우리 둘이 해먹겠다. 지난번 내일도 칸타빌레 편. 이게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적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8,857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칭찬이든 비판이든 봐야 말을 할 텐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렇죠. 진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 기자님 멜로디언 연주까지도 참고 다 봤는데 드라마는 못 보겠더라.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은 제가 한때 18급이었다가요. 예. 등급이 안 돼서 제가 자, 한 수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 뭔가 좀 변칙으로 가는군요. 그럴수록 저는 바로 전쟁을 전쟁을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사실 제가 18급은 정말 어렸을 때 조금 뭐 바둑학을 잠깐 다니다 만 거고 군대 가서 또 이제 후임병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알까기가 아니고? 진짜 바둑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질 바둑이었던 거죠. 서로 이제 집을 이렇게 구축하기보다는 서로 대마를 잡고 한 줄이 이제 흑이든 백이든 쭉 가면은 옆에서 따라가고 서로 줄을 서갖고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이런 줄바둑을 뒀던 거예요. 정말 저질이었네. 근데 그 스릴은 정말 최고예요. 대마를 잡냐 잡히느냐. 그것도 이제 선임하고 후임 관계였으면은 그게 또 미묘한 게 있었겠네. 근데 우리 굉장히 가까운 적이어서 바둑으로. 아니 근데 그게 선임 입장에서 가까웠다고 느끼는 거하고 후임 입장에서 가깝다고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갑과 을 사이가 그게 이제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친구라고 안 본다거나. 하지만 그 후임은 저를 만만하게 봤는지 저를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분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다음날 또 막 이래요. 바둑으로라도 이겨야지. 이야, 이 족발. 이게 그 미생 6화에 나왔던 그 유명한 족발이죠. 이 유명한 족발에서 싸운 거 맞나요, 이거? 소문난 족발. 유명한 족발의 유사품. 미생에 보면은 이제 그 오랜 친구의 식성을 생각하고 그 유명한 족발집을 예약했다가 결국은 오과장이 못 먹고 그 룸사롱 가가지고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아주 거기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족발 좋아하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냐? 장난하냐? 막 이런 대사. 그거 아주 듣고 속이 불불 막 열이 뻗으면서 진짜. 윤태호 작가가 다음 만화 속 세상에 연재했던 이제 웹툰을 드라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인공 장그래. 바둑 프로 기사가 되려고 평생을 이제 노력을 했던 젊은이 장그래가 입단을 못하고 결국 사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는 분의 소개로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의 인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고졸 검정고시 학력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통찰이나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계약직 사원으로 원 인터내셔널에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책도 보면 이제 매 화마다 조치훈과 예 웨이핑이 실제로 뒀던 바둑의 어떤 기보를 조금씩 이제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착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시즌 1이 끝난 상태고 시즌 2가 내년에 이제 연재가 된다고 하죠. 시즌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5년 초에 연재가 된다고 합니다. 2015년 내년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오, 빨리 그것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기자님이시지만은 동시에 또 직장인이시라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맞아요. 특유의 어떤 조직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기보 이런 거 막 이제 예전에 소시적에 줄바둑 들 때도 생각나면서 맞아 나 같으면 여기 뒀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꼬꼬마 기자였을 때 수습 기간도 거의 없다시피 이제 특채로 들어갔었으니까. 이 낙하산 아닌가요, 그러면? 그 특채가 좀 실패로 이제 드러났죠. 약간 얘는 조직 생활 시키면 안 되는 애구나. 아직도 선배들한테 좀 미안한데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서 좀 버벅거리고 실수를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 장거리가 보면은 계속 바둑만 두다 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처음에 들어가서 복사를 하라고 해도 복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어디 종이가 떨어지는 종이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복사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복사는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 장거래보단 낫다 지금 이 얘기신 거죠? 그렇지, 저는 복사는 했어, 나는. 근데 팩스를 보내라고 할 때 이게 당황스럽더라고. 팩스를 어떻게 보낼지. 그래갖고 이렇게 잘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잘 배워갖고 눈치껏 하는데 그런 것도 겹쳐지면서 내가 막 처음에 이제 뭐 수습 기자로 입사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하던 거랑 오버랩 되면서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윤태호 작가가 전작들 보면은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야후 뭐 이런 작품 있지 않습니까? 야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야후를 꼭 보셔야 돼요. 야후가 야후라는 만화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렸던 만화인 거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야후를 연재를 하고 나서 두 주인공을 죽이면서 끝냈어요. 정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모순된 어떤 역사를 이제 관통하면서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 이야기인데 약간 미생은 그래도 어디선가 자기 몫의 삶을, 자기 몫의 싸움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서 전작들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그들에 대한 찬사 내지는 헌사 같은 작품이었던 거죠. 종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점심시간 되면 흰 와이셔츠 입은 샐러리맨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의 아이콘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샐러리맨.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색칠을 칠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연재되는 날이 되면은 아침에 다 스크롤 내리는 소리가 회사에서 다 들렸다는 거야. 이 시간에 미생을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궁금하거든. 저는 뭐 만화를 워낙 이제 재밌게 봐갖고 정말 좋은 원작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기대 반, 그리고 얼마나 망칠 것인가 하는 우려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뚜껑 까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정말 드라마도 잘 나와서 주인공 장그래 임시완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작자가 일단 극찬을 할 정도의 좋은 캐스팅이었죠. 굉장히 잘생긴 외모고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주눅 들어있고 처진 어깨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인물의 심성을 잘 표현해요, 굉장히. 변호인이란 영화에서도 그렇죠. 이제 고문당하는 대학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정말 삐쩍 말라갖고 힘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가슴을 울렸던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눈빛도 없다라는 거. 박유천 씨와 함께 아이돌 출신이면서도 연기를 웬만한 이제 전문 배우 못지않게 잘하는 배우로 자리 잡아서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이 아니라 그냥 배우 임시완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은.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얘기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뭔가를 스스로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책에 빠져있는, 어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장거래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상당해요. 탁월하죠. 보통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뭐 영화가 됐든 TV에 나왔을 때 좀 굉장히 좀 눈에 밟히는 게 몸도 굉장히 좋아요. 막 그렇죠. 갑자기 뭐 식스팩 딱 나오고 분명히 저 극 중에 저런 인물은 저런 몸일 것 같지 않은데도 그렇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연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완 씨는 딱 보면은 뭐 식스팩 이런 거 없고요. 굉장히 첫 화부터 뭐 아버지의 구식 양복을 입고 나오는. 예,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그 막 도시의 불빛들 한가운데 혼자 몸에 안 맞는 품이 너무 큰 양복을 입고 이렇게 그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임시완 씨 모습이 약간 그 아직 어린 애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이제 도시로 등 떠밀려 나왔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 장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컥했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원작에는 뭐 아버지 양복 입고 이런 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임시완은 양복이 연기를 한다. 양복 자체가 오과장, 오과장. 이성민 씨는 뭐 첫 등장 때는 눈이 좀 충혈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충혈돼 있는 부분을 이제 면도를 채 못한 또 수염 같은 것들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성민 씨가 재밌는 게 이제 평생 연기를 해왔던 분인데 매부가 상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상사를. 근데
평생 매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 얘기를 같이 나눌 수는 없다가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일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그 어떤 상사에서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본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이상민 씨도 굉장히 깊게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대리. 원작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네. 머리도 파마를 아주 제대로 했어요. 예, 옛날에 다른 작품 같은데 나왔을 때는 네. 어떤 마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작품을 위해 살을 찌우신 건지 아니면 살이 찌셨을 때 이 작품을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듣던 목소리다. 더 테러 라이브에서 네, 네. 그 협박범의 목소리를 연기를 하셨던 지 말라니까 이씨.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참 뭔가 좀 힘이 없고 그렇죠. 좀 뭐 막 멍멍하고 우유부단한 듯 하면서 할 건 아는 약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좀 세파에 찌들어 있고 네. 김대리 캐릭터하고 굉장히 네. 잘 어울리잖아요. 네. 예, 약간 의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알 건 다 알고 세파에 찌들어 있지만은 나름 유능한. 네네. 그래서 캐스팅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었어요. 강소라 씨가 연기를 네. 했죠. 안영희 씨. 예, 윤태호 작가가 원작과 비슷한 캐스팅을 할 의지가 없나라고 농담삼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 미녀여서. 저는 미생 처음에 1화에서 안영희 씨가 등장할 때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원작을 너무 저기 바꾼 거 아니야? 그렇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페인트였던 거죠. 그 부분에서 실망을 할까 하다가 실망을 할 뻔했던 때쯤에서 네. 아주 이렇게 스무드하게 네, 네. 다시 원작의 안영으로 돌아가는 네, 듯한 본래 캐릭터로 네.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혀 신입사원 같지 않은 능구렁이 같은 정말 거의 간부급 포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는 살짝 좀 다운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남성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 상사라는 세계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알파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명이 있죠. 장백기, 한성률. 한성률 캐릭터가 보면은 미운데 밉지 않은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게 그러게요. 굉장히 능글능글하고 네. 현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뭉쳐있고 어떤 소문 같은 거 전달하기 좋아하는 약간 기능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백기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원작에서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는 예, 그런 그렇죠. 엘리트 사원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 뭔가 이게 좀 약간 구린 데도 있고 잔머리도 좀 굴리면서 이게 안영이와 장글의 사이를 뭔가 질투한 듯도 하고 드라마에서 완전히 재창조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장글의 지혜는 뭐지? 라는 어떤 질시 정도만을 밟아온 사람의 어떤 강한 질투라거나 엘리트의식 같은 게 저런 캐릭터 있을 법도 해 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있죠. 자원팀에 안영희 씨가 이제 배치된 그 팀의 과장과 선배들이 예. 네, 아주 악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부장. 네, 마부장, 정과장. 그 정과장이 제 친구거든요. 정희태. 전화 연결되나요? 전화인가 한번 해볼까? 이 정희태가 우리가 그때 다뤘던 정도전에서도 2순위로 나왔는데 그때 내가 막 그 정도전 우리 잉여사롱 할 때 막 얘기를 했는데 제작진이 다 잘랐단 말이죠. 다 편집을 했단 말이죠. 2순위 부분을 통째로. 이게 존재감이 좀 덜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미생에서는 존재감이 상당해요. 이 최근에 방송된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그 정과장이 없으면 그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사실 그 정과장도 만화에는 없는 그런 약간 가상의 인물이죠. 이 드라마에서 새로 창조한. 저도 이제 뭐 제 주변에 취준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입으로 꺼내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학벌 중심주의가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런 학벌을 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는 내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야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인턴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연수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왔는데 쟤는 뭐야 백 하나 잘 만나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네? 이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작에서는 지나치게 좀 착하게 그려졌던 세상에 대해서 드라마는 조금 더 냉정하게 징글징글한 악역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장그래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언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원작은 원작대로 이제 말 그대로 약간 그 직장인들의 어떤 일 자체도 프로페셔널한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드라마에 만약에 그런 구도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치면은 드라마가 생각보다 밋밋해지거나 뭐 다큐멘터리 비슷해지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각색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보통 미생을 보는 사람들 반응이 그렇단 말이에요. 판타지다. 어디 오과장이나 김대리 같은 상사가 있냐. 대부분이 정과장이나 뭐 마부장에 그렇지. 가까운 그러니까 상사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의 오. 판타지다. 이게 영업 3팀이나 주조연급 인턴들이 다 이상화된 캐릭터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있어도 대체로 조직 문화에 적응 못하고 회사를 나가는데 정과장이나 마부장 같은 캐릭터는 밟히는 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 얼핏 보면은 이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대놓고 막 성희롱하고, 성희롱도 하고 저렇게 막, 대놓고 막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네. 어딨어 싶잖아요. 밟히는 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실 뭐 드라마에서 판타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 너무 리얼하게 하면은 좀 아니 근데 그게 있다니까요. 네. 뭐냐면은 이거를 본 모든 직장 상사들이 자기가 오과장인 줄 알아.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유능하고 선의에 가득 차 있고 애들 다 잘 대해주는 네. 줄 아는데 네. 근데 왜 니들은 장글의 김대리처럼 못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오과장인 줄 알아. 진짜로. 그렇지만 그 상당수 밑에 부하 직원들은 저쪽에 자원팀의 정과장 내지는 마부장을 그렇죠. 떠올리고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이경영 전무로 나오죠. 이분도 굉장히 좀 하여튼 뭔가 나중에 큰 거대한 예. 악역의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경영 씨는 요새 한 해에 몇 작품을 찍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여기저기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굉장히 뭐 악역 내지는 뭐 악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또 뭔가 무게감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작품들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또 하나의 약속도 그렇고 뭐 우리가 여름 블록버스터 이야기할 때도 그 중에도 2편이나 나오셨고 이 작품에 나오셨고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했지만 제보자에도 나오셨고 네.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도대체 몇 작품을 찍은 이분이 거절을 못 한대요. 내가 보니까 다음에 한번 이경영 특집을 한번 해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이경영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싶은데 둘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얘기해서 못 먹겠어. 이 옛날에는 이제 김찬일 어. 평론가님 계시면은 말씀을 한참 길게 하시면 우리가 고개 끄덕거리면서 먹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전화 연결 한번 하자고.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는 건 확인이 되고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전화 안 받는데. 사전에 합의가 안 된 거죠 지금? 잉여사롱이 뭐 사전에 뭐 하고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무대뽀 하는 거. 일단 이 전화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 아직을 먹으면서 우리 위에 김선임 평론가님 이제 얼굴 이렇게 은은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 소리 이후 오늘 음악 감상만 잘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네, 좀 이따. 족발이 먹고 싶을 때 또 한번 통화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드라마 미생의 호흡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실제 원작과 좀 다른 부분이 그게 더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꼭 좀 다뤘으면 하는 그런 요소들은 또 그대로 와서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예. 있어요. 가령 뭐 맞벌이 부부의 얘기를 다룬 선차장의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적절하게 잘 갖고 와서 다루면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또 마음을 울리고. 그렇죠. 네. 안영희 캐릭터가 남성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한 부서에 갇혀 이제 자원팀에 가가지고 네. 고생을 하는 내용과 이거를 같이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직장인들이 어떤 남자들의 세계에서 겪는 부조리한 어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응당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출산휴가라거나 어떤 육아휴가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팀에 뭔가 배신자처럼 찍힌다거나 어떤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을 그렇죠. 거의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임신을 하니까 뭐 어쩌고 뭐 임신을 뭐 벌써 눈치 없이, 몇째냐. 대놓고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한화 전체를 여성 직장인들에게 보내는 환사처럼 꾸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자면은 원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취직이 일단 계약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직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오과장이
넥타이도 하나씩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장그래뿐 아니라 다른 신입사원도 같이 데리고 그 부서의 가는 곳이 전통이라고 있어요. 네. 해서 간 곳이 있죠. 덕수궁 앞에 대한문 앞에 쌍용차 노동자들 그 쌍차 분향소가 서울 한 중심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보겠어요. 거기를 간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닌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물론 그걸 그대로 하긴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것까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특별 5부작으로 이제 다음에서 새로 이제 네. 연재가 되고 있잖아요. 드라마에 맞춰서. 거기에도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직장은 좋은 직장인가요? 라는 질문을 젊은 날의 오 과장이 이제 상사한테 네, 이야기를 네, 이제 네, 하잖아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가 사실 드라마판에서는 조금 그 빠진 부분이 좀 네. 아쉬운 거죠. 드라마에서는 좀 약간 전쟁의 어떤 이미지가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일터가 전쟁터다 뭐 이렇게 예.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굉장히 또 낭만주의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 맛을 상사면 하는 거지라거나.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규직 직장 생활 자체가 판타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장그래만 해도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2년 뒤에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라는 화두도 이 미생 원작에서는 굉장히 천착하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그래서 직장인 남자들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이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응원만 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쌓이는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도 분명히 던지는 작품인데 약간 드라마에서는 직장인들에게 바치는 헌사처럼만 소비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꼭 직장인뿐 아니라 뭐 직장인이 아닌 뭐 그냥 주부라든지 그냥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시청자들도 굉장히 즐겨보는 어떤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드라마적인 재미도 분명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그 자기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인들이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주부에서부터 뭐 백수까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기묘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이런 고통을 겪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또 다른 마취제가 아니냐. 드라마가 또 잘 되는 데 있어서는 화면 연출이나 이제 연출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져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는 공간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거죠. 그렇죠. 대우 인터내셔널이 옛날에 네. 쓰고 있던 서울 스퀘어 건물을 네.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렇죠. 그 갈색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건물인데 실제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촬영 협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 실제 회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밖을 내다보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서울역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고 그게 미묘한 긴장감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이란 이 치열한 곳에서 패배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곳이 낙향. 그렇죠. 네. 낙향 내지는 네. 뭐 홈리스 네. 뭐 약간 그런 공간. 그러니까 떠나거나 낙오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공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이런 공간이 주는 어떤 화면 연출 같은 것. 그러니까 또 다른 주인공인 거죠, 공간이. 또 하나는 또 이제 오과장. 예. 오과장이 슬리퍼 신고 나온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 드라마에서 이게 저 사무직이라 해도 슬리퍼 신는 장면이 잘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구두 다 신고 뭐 복장 엄청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실내에서 일할 때는 슬리퍼를 신고 있고 오과장이 슬리퍼 신는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더 현실감 있게. 김은석 PD가 전작이 네.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성균관 스캔들도 굉장히 연출을 세련되게 잘했던 그렇죠. 그런 드라마였죠. 그리고 TVN으로 와서 한 게 몬스터였죠. 몬스터. 수려한 영상미로 네네. 또 인물의 심리를 잘 담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로 호평을 들었던 PD가 미생에서 어떤 네. 그 자신의 진가를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제 영상뿐 아니라 이제 음악도 네. 굉장히 절제하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지상파 드라마 중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괜히 뜬금없이 발라드 막 갑자기 막 중간에 과하게 집어넣고. 근데 제 지난번에 윤활거리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얀 눈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울기 전에 이미 부금이 울고 있는데 BGM이 울고 있는데. 실제로 드라마 OST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드라마 PD는 작품을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그런 배경음악을 쓰고 싶어 하는데 OST가 떠야지 이게 또 음원 수익도 올리고 이걸 또 어디 수출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오기 위해서 가수들은 또
뭐 돈도 이제 투자한다든지 OST 제작사가 따로 이 순전히 이제 작품성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쓴다는 거예요. 이 미생에서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아까 왜 제 몬스터를 했다고 했잖아요, 김은석 PD가. 이 작가 정윤정 작가가 몬스터를 같이 했던 분이세요. 생각해보면 몬스터는 음악이 정말 주가 되는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안에서 음악을 녹여내는 거의 극한을 보여줬던 분들이 이번에는 절제를 했을 때 어떤 톤이 나올 것인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치열하게 직장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고 사람 사이 관계 맺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발라드가 막 나오거나 갑자기 굉장히 경쾌한 음악이 나오거나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오히려 고요한 사무실에서 정적이 오히려 최고의 어떤 BGM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계속 어디선가는 자연을 맡고 있고 누군가는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음악을 최대한 절제하다가 딱 끝났을 때 이제 엔딩 타이틀이 쫙 올라갈 때 그렇죠. 그때 흐르는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곡들은 좀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한희정의 내일이란 여성 가수의 목소리가 쫙 나오서 와, 저 노래 뭐야, 저거 누구야 막 찾아보니까 한희정의 내일이란 노래더라고요. 그 곡과 그 목소리와 이게 가사가 정말 잘 어울려갖고 거기 하나에서 이 모든 그 안에 뭐 어떤 BGM이 나왔든 그걸 다 뭐 설사 BGM이 뭐 없었던 뭐 아니면 별로 뭐 하여튼 굉장히 절제했던 게 여기서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드라마 엔딩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템포가 느리고 잔잔해요. 잔잔하고 네네. 그렇다고 뭐 보컬이 엄청난 하이를 찍거나 네네. 감정을 막 과잉하지도 않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드라마 OST의 어떤 그 대표적인 곡으로 팔릴 만한 적당한 곡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니지만 작품에 어울리는 곡이 OST가 돼야 되는 거지 OST로 팔릴 만한 곡을 작품에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에도 물론 PPL이 있죠. 예.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커피. 아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아니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네. 상표가 딱 보이게 해갖고. 아 너무 그 맥심이 너무 이렇게 보이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이래봬도 황금 비율이야. 네, 황금 비율이야 한번 나오고. 사실 요새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믹스 커피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요새는 이제 믹스 커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인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캡슐 네. 커피도 만들거든요. 그것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캡슐 커피로 먹는 것도 나오고 믹스 커피를 따먹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근데 컵에 너무 로고가 너무 크게 쓰여져 있어. 여기 컵이 너무 커. 그래갖고 보통 믹스 커피는 그 잔에 타 먹으면은 네.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요만한 잔에 그러게. 물 정말 요만큼 넣어야 맛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메인 스폰서, 그 메인 협찬사인 이제 CJ 쪽에서 네. 계속 이제 컨디션이나 헛개수를 좀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직장인들이 접대를 하다 보면 워낙에 이제 많이들 마시니까. 뭔가 이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정도의 그렇죠. PPL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저는 아직도 네일도 칸타빌레에서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 찬장을 열었는데 그 무슨 참치가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한 200개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 거기서 나오는 네. 주원 캐릭터가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준비하는 어떤 전시를 대비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PPL도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작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 제작을 하니까 다만 이제 작품에 좀 맞도록 넣는 게 좋지 네.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잉여사롱 굉장히 이제 PPL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그렇죠. 장수 막걸리를 해주면은 막걸리 잉여 주막으로 해갖고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예,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어떤 네. PPL이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화할 준비가 되어 그럼요. 있습니다. 오늘의 협찬도서는 만화가 윤태호 작가의 최초 역사 만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한겨레 토요판에서 연재가 됐었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잊혀진 전쟁처럼 여겨지고 있는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 현대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아직까지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하네요. 구속하고 있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질서,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5분께 인천 상륙 작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원작 미생에서는 러브라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미묘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뭔가 안영이가 좀 더 장그래한테 관심을 좀 더 두고 장그래도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독자의 이제 짐작 예. 정도로 이제 파악하는 건데
드라마에서는 그거보단 좀 더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좋은 원작을 왜 지상파가 놓쳤을까라는 거에서 원작자 윤태호 작가도 그렇고 김원석 PD도 대놓고 얘기를 한 게 지상파에서는 꼭 러브라인을 넣어라. 러브라인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TVN으로 왔다. 마침 또 TVN은 뭐 창사 8주년 특집 기획으로 아예 이거를 키워서 갖고 갈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도 러브라인은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라거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약간의 그런 분위기만 살짝 내는. 그렇죠. 약간 양념 같은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예. 괜찮거든요. 그거. 원작자도 작품을 통해서 이게 러브라인이라기보다는 애정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나이스한 남녀관계를 좀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썸 타기 전인가요? 그건 뭐 어떻게 썸을 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약간 네. 동지애보다는 조금 조금 더 강하지만 네. 썸으로 발전하지 않는 네. 그 정도가 아닐까요? 이게 가령 아무것도 아닌 것과 이제 연인 관계 중간이 썸이라면은 지금 안영이와 장그래는 요 썸과 이 아무것도 아닌 관계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관계 썸 연인인데 네. 여기 이쯤에 동지애가 네. 있고 네. 동지애와 썸 사이쯤에 네.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절대 썸으로 발전하지 않는 나이스한 거기에 또 관계. 약간 그 장백기가 네. 진짜 견제를 하면서 뭔가 미묘한 그런 것도 지금 살짝 신났어. 너무 심취하셨어 지금. 요게 재밌거든 사실은 요게 지상파 드라마 보면 그 기어이 발전을 시켜서 그러게요. 네. 삼각관계 만들고 그렇죠. 네. 이제 뭐 안영희 씨 덕분에 네. 뭐 이 회사가 나의 네. 뭐 집이 되었어요. 뭐 이런 대사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벽밀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저 다른 지상파 드라마였으면요 거기에 이제 잠깐 등장한 어린이집 교사가 또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사각관계를 만들어갖고 그렇지. 거기서 반드시 그러고 해야 말지.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둘이 네.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을 했는데, 야, 이게 참 둘이 진행하는 게 이 먹을 틈도 없이 그러니까요. 계속 말해야 되니까 이게 확실히 그리고 빈자리가 이게 크군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네. 거면은 네. 조금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족발을 손으로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김선일 평론가님은 빈자리가 아쉬워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하다 보니까 둘이 할 때 우리가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나의 거리 때도 지난번에 그렇죠. 여기서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네. 미생과 유나의 거리. 거리.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저는 그래도 유나의 거리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어요. 둘 다 분명히 좋은 작품이긴 한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미생은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버티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근데 유나의 거리는 우리가 시스템 안에 진입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본 척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진득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후자 쪽이 그러니까 유나의 거리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네.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소개한 미생이 결코 뭐 못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누군가가 드라마를 만들 때 뭔가 이제 미생의 거리라든지 유나의 미생 이렇게 제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엔딩곡은 뭐? 자, 오늘 엔딩곡. 만약 한희정 씨의 내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곡을 드라마의 엔딩곡으로 썼으면 어떨까.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요. 어떤 가사도 그렇고 어떤 좀 힘을 쭉 빼고 이제 천천히 이제 읊조리듯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뭐가 의미 있나? 뭐가 중요하나? 정해진 길로 가는데 축 처진 내 어깨 위에 나의 눈물샘 위에 이렇게 딱 시작하는 와 결국 뭐 그냥 살아야지 저냥 살아야지 이렇게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줍니다. 뭐 그래도 인생은 반짝반짝하는 저기 저 별님 같은 두근대는 내 심장. 인생아. 이 노래는 전 듣고요. 이건 정말 내 인생의 노래로 삼을만하다라는 옥상 달빛의 최고의 어떤 명곡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엔딩곡으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진지하게 불러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 제가 이렇게 그 두 손에 얼굴을 파묻는 리액션 안 하고 네. 이게 좋은 BGM을 성공해 주셔서 아니 왜냐하면 미생을 보다 보니까 이제 작품성을 위해서 다 이렇게 쫙 모든 걸 다 네. 잘 갖춰가는 걸 보고
잉여사롱의 엔딩곡도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네. 예. 네. 좀 평상시에도 그런 네.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옥상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을 네. 들으면서. 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다리를 다쳐서 하드코어 인생을 살고 있는 김선현 평론가님의 어떤 쾌유를 바라는, 들으면서. 쾌유를 바라는 마음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취준생이라거나, 네네. 혹은 이제 뭐 신입사원, 그리고 이제 뭐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가 고민하고 계신 직장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다들 좀 힘내시라는 말씀 좀 전하면서 네.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뭐 화이팅을 한 번 더 외쳐야 될까요? 아, 뭐, 그건 좀 오반가요? 네, 그건 좀 오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드코어 인생아 노래와 화이팅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자, 인생아.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